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는 없어서 결정이 나오고 나서도 불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많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에 악법도 네. 법이다. 예. 따라야 된다. 저는 일은? 그 가능성은 아주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개헌이 일어났다. 계엄을 선포했다. 민주당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잘못된 지혜스럽지 못한 행위를 우리가 안아줄게. 그러면 지금 굉장히 모두를 다 포용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잔인하게 해서 국민이 두 편으로 나눠지고 예. 과연 그들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을 통치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냐? 저는 안 보였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민주라는 거에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첫 평화스러운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뜸 앞섰는데 예. 그 역사를 지금 좀 먹칠한다고 그럴까요? 예. 한 대표님이 원래 우리 당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러나 떠날 때 좀 아름답지 못해가지고 지금 당 대표를 안 했으면 아마 지금 만장일치로 아마 환영했을 겁니다. 우리 중진들하고 예를 들어서 당 안에서 많이 의논을 하고 스킨십을 갖고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대한 여당 측 입장입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심경 좀 복잡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국민의힘의 인요한 의원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아이고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너무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 뭐 국민들께서도 참 뭐 새해도 지난 지 한 2달 됐고 또 그 2달 동안에 이 국가의 가장 그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을 좀 맞이를 했었는데 윤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이 꽤 길게 그래도 이어져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지켜보시면서 뭐 어떤 마음이 좀 드셨는지 예,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맨 먼저 제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 그 가장 80년 계엄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에요. 예. 전두환 때.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막말로 어떤 때는 그냥 울고 싶었습니다. 아. 그 계엄 선포. 예. 그러니까 심정은 이해하나 방법은 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 가서 이제 대선 미국 저기 취임식에 다녀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장 질타받은 게 정확한 핵심이에요. 왜 구태여 구속을 시키냐? 예. 한국이 선진국이냐? 그 법치 국가인데 집이 미국 그 하원 의장했던 맥카티가 왜 집이 가택연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법정에서 다퉈야지. 뭐하러 이렇게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감옥 가는 건 우리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마음에 안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진보 성향 있는 법관들이 그 헌재에서 좀 발언을 좀 자제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삼권 분리를 지키고 냉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론 재판이 아닙니다. 여론 재판은 북쪽에서 하는 인민 재판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여론화되지 않고 법治국가에 대한민국은 법治국가고 아주 건강한 민주주의인데 건강을 잃을까 봐 걱정입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건강을 잃었어요. 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아까 그래서 절차는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셔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잘못은 했는데 그거 어떻게 그럼 국민들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법정에서 그거는 다퉈야 됩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근데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데 처음에 체포영장 발부되고 구속영장 발부되기까지 한 달 동안 법의 영장 집행을 윤석열 대통령이 막고 했지 않습니까? 탄핵을 당했으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탄핵으로 집에 가서 그다음에 그 법적인 그 행위가 불법이 있었는가 그거는 냉정하게 법정에서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선진국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싶은데
법治예, 국가예요.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럼 이제 민주당의 문제 그런 부분 말고 뭐 또 어떤 문제가 또 있습니까? 제가 예, 6개월 동안 예, 국회 안에서 봤어요. 근데 네. 한 번을 중요한 것을 그 뭐랄까 타협을 한 적이 없어요. 제로예요. 타협을 안 하는. 저는 김대중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예, 전두환과 노태우를 자기 취임식에 모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종필하고 연합하면서 가장 첫 통일부 장관이 우파였어요. 예,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타협과 협상과 공조가 가능했는데 예. 그거 민주당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생각은 달라도 이 협치를 가지고 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안에서 밖에서 본 것보다 더 심해요. 안에서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라는 민주라는 거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원래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첫 평화스러운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뜸 앞섰는데 예. 그 역사를 지금 많이 그 뭐랄까 해요. 좀 먹칠한다고 그럴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도 원래 이제 손바닥도 마주칠 소리가 나니까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셨는데 국민의힘도 파트너로서는 어떤 아이고, 부분을 우리 뭐 당 돌아볼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 당 문제 많아요. 문제 많아요? 아이고 예. 엄청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예. 우리 당은 안에서 무슨 예. 한동훈 좋아하는 사람 있고 한동훈하고 안 맞는 사람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굉장히 건강한 인용한 저 같은 예. 얼굴 다른 전라도 사람도 와 있고 우리는 북쪽에서 온 사람도 있고 예. 민주당은 당일체제예요. 한 사람이 결정하면 다 따라요. 아, 네. 예, 예. 그런 네.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조금 있다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예, 차이가 크다로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 대통령 어제 그 발언 중에 직무 복귀를 간절히 희망하고 복귀하면 개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직무 복귀를 해서 개헌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신뢰의 문제가 따르고요.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다시피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물론 형사 재판은 진행이 됩니다만은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두 가지 문제가 좀 남아서 이 부분 개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아마 현실을 좀 알고 개헌이 필요하다. 예. 대통령직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좀 차분하게 봅시다. 뭐 김영삼, 김대중 아드님들이 다 구속됐었고 예. 노무현 대통령 너무 불행하게도 그 극단 선택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뭐 그 전에는 전두환, 노태우 다 감옥 옥살이를 했고 예. 그래서 뭔가 대통령직에 관한 어떤 룰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아마 그런 뜻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예. 제가 봐도요 너무 그 대통령직에 너무 많은 파워가 가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나눌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 집중적으로 대한민국 서울이 절반인데 예. 그것도 좀 지방 시대로 가야 되고 바꿔야 될 것. 의료 개혁도 필요하고요. 예, 예. 뭐 정원 문제를 떠나서 많은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근데 지금 제일 내가 가슴이 터지는 건 제가 외교 통일 분과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예. 우리의 적은 민주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트럼프를 상대해야 되고 예. 대한민국 지금 살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같이 예. 저는 민주당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런 심정인데 쓸데없는 소모전이 예. 너무 많고 국민의 분열돼 있고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발 대한민국이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좀 예. 정치의 기적도 좀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만 더 추가로 마지막으로 현재 관련해서 네네. 여쭤보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는 없어서 결정이 나오고 나서도 불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많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이 현재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일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에 악법도 네. 법이다. 예. 따라야 된다. 그럴 일은 없다. 저는 일은? 그 가능성은 아주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런
개헌이 일어났다. 계엄을 선포했다. 예. 그러면 민주당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우리가 다 안아줄게. 이 잘못된 지혜스럽지 못한 행위를 우리가 안아줄게. 그러면 지금 굉장히 모두를 다 포용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잔인하게 해서 국민이 두 편으로 나눠지고 예. 과연 그들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을 통치할 그런 그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냐 저는 안 보였다고 생각하고 예. 앞으로 그러나 민주당에 좋은 사람 많아요. 민주당을 완전히 제가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좀 대화하고 협상하고 좀 그런 원래 문화의 국회의 문화로 좀 돌아가고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예. 존중하면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직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 복귀 소식이 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뭐 복귀가 좀 이르다 이런 주장도 좀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 전 대표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한 대표님이 원래 우리 당에 굉장히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예. 그러나 떠날 때 좀 아름답지 못해가지고 지금 당 그 대표를 안 했으면 아마 지금 만장일치로 아마 환영했을 겁니다. 예. 그 가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는 좀 타이밍이 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예. 돌아가는 게 그거는 뭐 한 대표께서 한 번도 제가 몇 달 모시면서 최고위원으로 각을 안 세웠는데 한 대표께서 정해야 될 그거는 한 대표께서 잘 생각해야 될 일인데 떠날 때 좀 데미지가 좀 많이들 상처받았어요. 아, 그럼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좀 한계를 느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분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예. 우리 당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뭐라고 같이 팀워크로 좀 예. 우리하고 좀 같이 우리 중진들하고 예를 들어서 당 안에서 많이 의논을 하고 스킨십을 갖고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인요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